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헌정사상 가장 비극적이고 정치가 국민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통령과 감사원장을 탄핵하여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국가 전복 세력들의 만행을 알리고자 합니다. 이번 탄핵의 심리 과정에서 서해 피격 사건이 거론되고 있어서 탄핵 소추에 나타난 내용들을 바로잡아야 국민의 알 권리가 온전하게 전달될 것입니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을 어기고 자기들의 범죄를 덮기 위한 수단으로 탄핵이라는 말도 안 되는 작태를 주석한다면 이 나라의 법치는 무너질 것입니다. 민주당 국회 측이 제출한 탄핵 소추서를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할 사안들이 있는데, 바꿔 말하면 민주당 자신을 스스로 탄핵해달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미 민주당이 본 탄핵 훨씬 전에 자행한 1급 군사기밀 유출은 먼저 했다면 대통령과 감사원장을 탄핵 소추는 무효가 되거나 민주당의 탄핵이 우선입니다. 서해 사건의 본질은 국가의 의무와 국가기관의 정상적 업무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는 것이 먼저였지만, 그들은 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조작하고 선동했다는 사실을 감추려 했기에 좁혀를 갈수록 민주당과 국가전복 세력들의 변명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감사원은 위법을 한 자들을 찾아내고 국가의 오작동된 시스템을 복원하고자 정당한 행정 절차를 수행하였고, 은폐했던 범죄를 찾아내 국가의 기틀을 바로 세우는 구국의 영웅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정려는 못할 망정 죄를 뒤집어 씌우는 자들이야말로 누구를 위한 작태인지 밝혀야 할 것이며 강력한 심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발끈한 이유는 자기들이 감추고 싶었던 구명동의가 준비된 것이 아닌 서류 중 습득했거나 중국 어선에 발견되어 구조되어 입혀졌던 구명동의의 존재는 민주당이 저자금태 선동했던 모든 내용이 거짓이었다는 게 밝혀진 것이기에 중국대사 면담과 유엔군 사령관 면담을 그렇게 방해하고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대경에서 조작한 7가지의 거짓 증거들은 국가와 기관이 국민의 생명을 안 지키고 정치적으로 악용하려 했던 명백한 범죄 행위로 민주당의 만행이었음이 까발려진 것입니다. 저는 오늘 헌법재판소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현 정부를 흔드는 민주당이야말로 심판받아 국민 앞에 사죄하고 당당히 위원정당 심판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자들이 구차한 변명과 권력을 찬탈하여 무마하려 한다면 강력한 국민 저항권이 맞설 것인가, 주권인 국민 위에 군림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이 나라는 분명하게 3권 권력이 존재하는데 권력을 다 가지려고 생떼를 쓰는데 국민의 안위와 행복 추구권을 정상적으로 되돌려야 할 것입니다. 삼권이 파괴된다면 견제와 균형이 사라지는 공산 국가가 되는 것이며, 의회 독재와 사법의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은 주권 국가이며
법치의 나라입니다. 나라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행위를 멈추고 민주당이 밝힌 선행적 위반을 심판받아야 할 것입니다. 조작과 선동의 정치는 오래 하지 못할 것이며 상대가 심판받아야 한다면 본인도 심판받는 것이 민주주의, 민주국가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님들께 강력히 호소합니다. 탄핵을 요구한 민주당의 오만을 헌재가 사명감을 가지고 나라를 구하는 마음으로 바로잡아 줘야 할 것입니다. 1급 군사 기밀을 자기들만 공유하면서 거짓되고 조작된 선동질에만 사용하려 했고 진실을 외면하며 그 사실이 알려졌다고 탄핵하는 자들이 정상인지 묻습니다. 공정과 정의, 상식을 벗어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반드시 심판받는 것들이 정상인지 죄를 밝혀낸 국가기관을 잘못인지 물어야 하는 기막힌 현실을 개탄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이 판결의 중요성은 우리의 미래와 국가의 존재 이유를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으니 철저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입법을 주관하는 국회가 법을 위반하는 작태와 본인들의 잘못부터 심판하고 우회주의, 법치주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탄핵 남발의 망국적 행위를 끝장내고 공작 게이트를 발본 폐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금은 국민 계몽과 국가 재건을 이루고 국가 전복 세력들의 회장입니다. 현재의 재판관들은 국민에게 정확한 판단을 해줄 의무가 있으며 민주주의 헌법의 국가임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기자회견을 그동안 수백 번 정도 했었는데요. 가면 갈수록 민주당이 저에 대한 탄압, 또 저를 입을 막으려는 탄압이 상당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오늘 같은 날씨에 비닐을 쓰고 장갑을 끼고 두꺼운 패딩을 입어야 될 정도로 건강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나고 나서 제 이가 한 20여 개가 빠져가지고 말하기가 좀 어눌해지고 해서 가급적이면 개인 접촉을 피해왔었는데 우리 전체 국민들이 추운 날에도 국가와 또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또 잘못된 정의와 법을 바로잡겠다고 하는데 안 나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계시는 그 참가자분들께 종로경찰서 경비계장이 안내방송 드리겠습니다. 끝나고도 마세요. 알았으니까. 그리고 건너편에 덧다른 소리 하지 말고. 시위자분들이 모여서 1인 시위를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도로에 내려와 계시는 분들 인도로 올라가서 진행을 해주시고, 지금 인도에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모여 계셔서 상당히 혼잡합니다. 그 일반 시민들과 관광객들 통행이 많습니다.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통행로를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인 시위를 진행하면서 단체로 구호를 제창하는 것과 피켓팅을 하는 것은 미신고 집회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의 거리를 충분하게 확보한 상태에서 1인 시위를 근데 우리 애국 시민들은 상당히 질서를 지키고 법을 준수하며 하시잖아요. 그런데 좌파들이 폭력이나 폭행을 했을 때 저런 방송, 저런 행동 단 한 번도 하는 거 못 봤습니다. 이게 국가의 공권력이 국민을 상대로 제한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경찰 경비과장이라는 사람이 저런 식으로 쓸데없이 마이크를 잡고 회견을 하면 되겠습니까? 기준에 맞춰 진행을 하신다 하더라도
시민들과 관광객이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는 충분히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집회 및 시위가 나 법률 6조에 위반된 행위로 미신고 집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순수한 1인 시위로 진행을 해주시고 단체 구호를 제창한다든지 호성을 지른다든지 확산기와 F, 부부젤라 같은 기구를 이용하여 소음을 내는 행위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마이크를 잡은 이유가 서해 피격 사건에 관련해서 일반 국민들은 이 사건의 진실이 과연 무엇인가 또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왜 길거리에 투사가 됐냐면 저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해상 전문가입니다. 그 전문가 앞에서 민주당 이 좌파 빨갱이들은 제일 먼저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슬리퍼는 국가 공무원이 근무를 하면서 절대 신지 않습니다. 복장 규정을 하는데 정부는 공무원이 규정 위반을 했다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구명동의는 우리가 운전할 때 안전벨트 하시잖아요. 살인자가 안전벨트 했으니까 너 살인자야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구명동의를 입지도 않았는데 구명동의를 입었다라고 해서 월북의 준비, 자진 월북자라고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 해경과 국방부와 모든 조직 11개 기관들이 다 짝짝꿍 하면서 저한테 뭐라 했냐면 절대 저 국방부나 해경과 정보 공유를 안 했다라고 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작년에 그 감사원에서 이게 해수부도 동생의 모든 상황을 정보 공유를 했더라고요. 너무나도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동안 3년 동안 동생은 자진 월북자라고 그렇게 해놓고 감사원의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고 한들 이미 국민들한테 강력하게 각인된 자진 월북에 관련된 프레임은 깨질 수 없었거든요. 근데 사건 발생이 올해 6년째입니다. 근데 재판이 지지난주까지 44번째 비공개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저와 우리 변호사가 그 재판정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뭐라고 저희를 못 오게 하냐면 제가 종이를 한번 던졌거든요. 무슨 폭행죄로 해가지고 나를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면 재판부는 그동안에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6년 동안 1심을 그것도 심리 상태로 유지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감추고 싶은 게 많으면 이번 감사원장 탄핵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어떤 사건을 관련해서 위반을 했다라고 탄핵을 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일반 국민들은 모를 거예요. 구명동의는 동생이 입지 않았거나 중국 어선이 불쌍해서 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이것을 공개했다고 해서 감사원장이 탄핵돼 버린 거예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이 그동안 7가지, 몇 가지를 근거로 들어가지고 동생이 탄핵이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동생은 자진 월북이 아니라 우연찮게 선박에 나갔다가 실족돼 버린 거예요. 실족되다가 그때 당시에 바람도 많이 불고 조류도 셌기 때문에 본선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에 계속 떠밀려 간 거예요. 그러다가 저도 배를 타면서 태평양에서 내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물에 빠지게 되면 잠깐 10초에서 15초 정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러다 보면 본선과 상당하게 이탈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그 서해 연평도 그 당시 바다는 바람도 불고 조류가 셌기 때문에 고함을 아무리 질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선박은 그 발전기를 계속 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존교육을 어떻게 받냐면 내가 못 살 때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그냥 누워서 그냥 떠다니면서 누군가가 지나가거나 구조를 했을 때 그때 살아 넘어가는 건데
동생이 38시간을 살아 있었던 건 뭐냐면, 분명히 형은 바다를 잘 아니까, 또 이러한 어떤 그 해양수산부의 어떤 시스템을 잘 아니까 연락을 해서 구조를 하러 올 것이다 라고 해서 정신을 차리고 아마 끝까지 살아남은 것 같아요. 근데 그 팔에 상처가 있는 것도 있고 보면 피를 상당히 흘렸을 것이다. 그리고 탈진이나 탈진 때문에 기운도 없는 상태에서 살아남으려고 아마 무던히 애를 쓴 것 같습니다. 근데 동생이 죽고 나서 정확하게 50분 정도 있다가 해경 수사라인 3군데에서 전화가 옵니다. 저한테. 근데 이 사람들은 내가 그 배에 승선해 있는 것도 알고 있었고 내가 누군지도 다 알고 있으면서 가만히 있다가 동생이 죽고 나니까 야, 네 동생 혹시 북한을 동경했느냐, 북한에 관련된 말을 한 적이 있느냐, 아니면 불온 서적을 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정상적인 경찰이라면 아까 저런 더러운 방송을 해야 될 게 아니라 당신 동생이 지금 현재 북한 군에 의해서 체포되고 총살당했는데 정말 유감을 표한다, 위로를 보낸다라고 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짜고짜 야, 네 동생 북한 동경했어? 북한 말한 적 있어? 북한 책 너 본 적 있어? 라고 합니다. 3군데서. 이게 얼마나 더러운 짓거리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 전까지 민주당도 지지했고 고향이 전라남도 완도가 보니까 당연히 민주당 지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 이후로 민주당 이 새끼들은 개자식들이다. 이 땅에 존재해서는 안 될 악이다 라고 해서 민주당을 해산시켜버리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민주당을 해산시키겠다고 하니까 야, 네가 뭔데 그런 거대 야당을 해산시킬 수 있느냐 라고 하는데, 아무리 공권력이라고 할지라도 힘이 있는 국가기관이라고 할지라도 잘못했으면 처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걔네들은 툭 하면 대통령, 감사원장, 국방부 장관, 행정부 장관, 뭐 검사장 자기 쳐다봤다고 또 탄핵해버린 이런 미친놈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탄핵 안 당하겠다고요?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가 여기 피켓 보시면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자기들도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들은 절대 그거 안 해요. 자기들이 우리 뭐 위에 군림하는 절대 권력입니까? 민주당도 똑같은 우리 국민입니다. 국민이 잘못하면 처벌받고 구속되고 또 법정 최고형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민주당에 처음부터 요구를 이렇게 했습니다. 내 동생이 월북자가 아니다, 이게 아니라 국가가 할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물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 말하지 않고 네 동생은 월북자니까 간첩 인정해라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외신 기자회견을 하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저를 만나자고 찾아옵니다. 안산에. 근데 국회의원들 엄청 바쁜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일부러 또 차도 막히고 약 한 2시간 반 정도 늦었습니다. 근데 국회의원들이 2시간 반 동안 저를 기다립니다. 기다려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국방위원인데 좀 전에 국방부를 갔다 왔다. 근데 SI 첩보를 들어보니까 네 동생 사진 월북 정황이 들어있더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그건 말해줄 수 없다. 그리고 혹시 국민의힘 국방위도 갔냐? 아니, 국민의힘은 필요 없고 우리끼리 가서 듣고 왔다. 그게 확실하다라고 합니다. 월북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그럼 니네들만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나도 들어야겠다. 니네들이 얘기하는 1급 군사기밀이니까 비밀서약 각서 쓰고 나도 들어야겠다. 그러면 내가 인정하겠다. 근데 그거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동생이 죽고 나서 그때는 이미 일주일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그 SI 첩보가
훼손될 가능성이나 마사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저는 뭐 다른 뭐 전문가들, 기자들 많이 안 만나봤겠습니까? 그리고 또 저 역시 제 나이가 이제 나이가 내일 모레 60인데 평생을 바닷가에 살았고 또 원양어선과 항해사도 했고 원양선사도 근무했고 지금까지도 보트나 또 선박에 관련된 일을 합니다. 그런 전문가한테 비전문가, 아무리 국회의원이라고 할지라도 국방위원들 비전문가이거든요. 자기네들이 우원 배지는 달았을지 모르겠지만 바다에 대한 상황은 걔네들보다 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쩐지 압니까? 우리나라 국가비상대책회의에서 할 일이 뭔지 압니까? 그때 당시에 민주당 이 악당 정권이 내 입을 막으려고 원보이스 유지를 합니다. 뭐냐면 딱 한 가지 워딩이에요. 군사안보 국가기밀 그냥 딱 하고 안돼라고 합니다. 이래도 안되고 저래도 안되고 지금도 계속 꼬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이 원했지 않습니까?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메이데이라는 전환 시그널이에요. 이것을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안 했어요. 이놈들이. 근데 답변을 뭐라고 한지 압니까? 하긴 했어요. 어디서 했냐? 인천 VTS. 예전에 우리 세월호 사건 때 진도 VTS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번에는 인천 VTS에서 그 전환방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카톡을 주고받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국제상선통신망은 왜 중요하냐? 메이데이를 우리 서해에서 외치지 않습니까? 멀리는 영국 런던까지도 들리는 방송입니다. 메이데이는. 왜 제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메이데이는 아무리 북한군이라고 할지라도 메이데이를 외치는 순간 모든 항공과 선박의 일체 방송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그 전환방송을 천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왜 그 말을 했냐면 만약에 북한이 이 사건에 관련해서 발뺌을 할까봐 국가는 과연 메이데이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물었거든요. 근데 이놈들은 안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인천 VTS 가서 해버린 거예요. 이게 딱 걸려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저한테. 그래서 내가 더 강력하게 너네들은 국가의 하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파헤쳐야 되겠다. 근데 민주당 의원들이 뭐라 하냐면 자네 고향이 완도니까 같은 편이네? 월급 인정해라고 한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근데 그때 당시 내가 아무리 배짱 좋고 제가 찾으라고 할지라도 국회의원 현역 의원들이 또 전직 해군 참모총장까지 와서 그 말을 하니까 제 순간 당황하고 안 떨렸겠습니까? 근데 잠깐 한 10초 정도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들을 상대를 해야 될 건가 아니면 맞받아 쳐야 될 건가. 그래서 얘기를 해봐라 라고 하니까 월북 인정하면은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게 국가 보상이냐 라고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기금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어린 조카 2명이 있으니까 즉 조카들 학교 보내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냐. 아니 나 그거 필요 없다. 너네들은 분명 동생이 월북자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밝히는데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뭐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밥 벌어먹는 것은 내가 충분하다. 조카들 내가 충분하게 책임질 수 있다 라고 해서 거절을 했는데 그 이후로 몇 번 더 찾아왔어요. 계속 월북 인정해라. 나는 똑같이 진상규명 동생의 명예회복을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말을 공개를 안 했어요. 왜? 민주당 공개하면 그것을 말을 또 막 이리저리 돌리고 또 국민들한테 헛소리 해버릴까봐 이것을 1년 동안 함구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연찮게
또 누군가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년 후에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사실은 민주당 의원들이 찾아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해유 협박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거 다 인정했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의 위헌정당 해산심판이 왜 돼야 되느냐? 가능합니다. 사람들은 법리와 헌법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민주당은 국회의원으로서 또 정당으로서 그런 법들을 상당하게 위반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민주당 현직 의원들이 얼마나 많이 언론에 가서 떠들었습니까? 동생은 월북자라고. 근데 월북이란 말은요, 우리가 아직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재판이 1, 2, 3심이 끝나야 월북자라는 말을 해야 됩니다. 동생은 실종자예요, 실종자. 왜? 선박에서 실종돼가지고 페루에서 북한군에 어쩌다가 북한 해역에 떠밀려가서 실종돼서 사망이 됐기 때문에 월북자라는 말은 헌법에서 판사가 이 대주는 북한에 자신에서 월북해서 확실하게 입증이 된다 라고 땅땅땅 때려야 월북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무턱대고 계속 월북자라고 해버린 거예요. 헌법을 입법기관이 위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찌 됩니까? 이 사람들 나쁜 놈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도 제가 많은 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계속 자기는 월북자 프레임을 씌우더니 심지어 어떤 식으로 저를 막아버리냐면 앞으로 이래진에 관련된 서해 피격에 관련된 기사는 절대 쓰지 말아라고 딱 합니다. 또. 왜? 국민들이 몰라야 이게 덮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덮어질 수 있습니까? 만약에 자기들 동생이 자기들 조카가 죽었다면 그렇게 덮을 수 있겠습니까? 세월호 우리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울고 먹었습니까? 저도 그런 비극적인 사건 사고에 관련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서해 피격 사건이 왜 우리한테 중요한 사건이냐면 최소한 11개 국가기관이 공모해서 한 사람의 국민을 죽이고 또 그 일가족들을 완전하게 박살내버리는 사건입니다. 근데 다른 여타의 사건들은 그렇게 많은 기관들이 동원되지 않았어요. 근데 서해 피격 사건만큼은 막대한 국가기관들이 또 제1당이 합심해서 한 사람의 국민을 죽이고 또 그 가족들을 폄하하고 간첩, 월북자로 몰아갔던 아주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또 제가 아마 국민 여러분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건에 관련해서 서해 일기를 펴냈지만 국민들의 관심을 좀 못 받았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좀 쉽게 이 사건을 알 수 있도록 제가 다시 책을 집필을 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공개하겠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우리에게 참 아픈 일인데요. 이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를 했다는 이유로 감사원장을 탄핵한 무도한 세력이 누구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고 이대준 공무원의 형님인 이대진 선생님께서 말씀 주셨고요.